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법.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니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발히 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공급하는 주택 수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의 전세 매물이 줄고 반전세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토지 위에 건설된다. 당연하지만 건축물은 토지 위에 건설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부분으로 나눠서 가치평가를 받기도 하고 세금 역시 토지와 건물에 따로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축물로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지는 영원히 보존되고 건축물은 세월이 흐르면 감가상각되고 노후화되면서 잔존가치가 0으로 회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택 공급에는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토지는 그대로 두고 그 윗부분인 주택만을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정비와 같은 사업들이 이런 형태입니다. 서울시 전체 총면적은 유지되는 가운데 건축물만 공급하는 겁니다. 재개발은 오히려 공급을 줄인다. 현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30% 내외로 세대수가 증가합니다만 재개발의 경우 세대수가 오히려 15% 정도 감소해 왔습니다. 재개발 전에 더닥더닥 몰려있던 작은 평수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넓고 쾌적한 아파트를 짓기 때문이죠. 그럼 기존의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서울시 인구는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여기엔 재개발도 한몫한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면 주택이 공급되고 그래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는데요. 종전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헌집이 새집이 되는 효과는 큽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금 당장 목동이나 잠실, 옥수동을 보더라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중에 가격이 하락한 곳은 거의 없죠. 새 집을 짓는 과정에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이걸 반영해 오히려 시세가 상승합니다. 주거용 토지를 늘리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는다. 그럼 서울의 주택을 공급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광지구 KT 전화국 부지에 1000세대 이상을 수용하는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주거용도가 아니었던 토지를 주거용도로 돌리면서 토지 공급 자체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1000세대가 적어 보일 수는 있을 텐데요. 올해 3000세대를 분양하는 반포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 물량은 300세대에 불과합니다. 10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려면 1만 세대를 분양하는 재건축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에는 현재 주거용도가 아닌 토지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들을 복합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혁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용적률을 극단적으로 높여서 80층짜리 주택을 짓는 것이 매력적인 공급 방법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보다는 타 용도를 주거 용도, 토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순공급 효과가 더 큽니다.